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5월 7일 현재 시간은 5시 25분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지금 좀 바닥을 좀 닫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아래 꼬리를 닫아주고 60일선을 좀 아무래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좀 참 웃긴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이 곧 두산이고 두산이 곧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공매도 그 시가총액하고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 뭐 사실 이 종목이 공매도 비중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수급이 오히려 두산에 좀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로 두산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뭐 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두산의 모든 거를 두산중공업한테 다 주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은 두산이랑 두산중공업이랑 좀 다른 움직임, 다른 모습들, 다른 수급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두산중공업의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서도 자회사로 깔려 있는데 밥캣도 오히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두산중공업만 좀 왕따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공매도가 오늘 비중이 좀 줄어들었는데 누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거래량 대비를 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조금씩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자,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60일선은 재차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살짝 추세를 되돌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어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12,500원 부근들이 될 것 같고요. 60일선 이탈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 장기 이평선들까지 조정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두산중공업이 사실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돌려서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개선세에 힘입어서. 근데 이게 두산인프라코랑 두산밥켓에 영업이익을 포함을 시킨 그런 실적이잖아요. 여기에서 두산인프라코가 매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공매도가 몰렸다 아니면 원자력 때문에 공매도가 몰렸다라고 하면 약간 모순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원자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지생 쪽으로도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신지생은 왜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부분들이 캐시카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반대 의사 청구가 될 거기 때문에 어 오히려 매각이 안 돼도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시카우가 안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잠깐 두산 퓨어셀하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나는 부분들인데 이번 연도에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자, 근데 그만큼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 게기 때문에 재물을 개선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죠. 256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분기 실적이랑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채 감소, 뭐 자산 이런 것들을 좀 재물 건전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대응을 좀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대응을 잡는 게 아니라 추세가 아직까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13,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그때 대응을 좀 잡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더군다나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보험에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전히 기관에서는 수급에 좀 부재가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배제를 하거나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시장에 이 두산중공업의 매수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13,000원 부분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한 13,000원, 14,000원 부분까지도 이 단기 21평선 이 부분까지도 13,500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잡을게요. 13,500원까지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3,000원은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여기 13,500원 이 부분까지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13,500원 돌파를 하면은 원금을 조금 확보를 하시고 여기서 뭐 그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10주를 가장 대응을 잡기 좋은 시나리오들은 13,000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지지를 받을 때 10주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10주를 더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평균 단가가 그럼 낮아지잖아요. 13,500원 부분들 13,000원에서 13,500원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비중 여기서 10주 정도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10주만 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절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상황들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일단 잡고 나가지고 원금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서 10주를 매도를 하고 다시 10주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잡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시장도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한 그런 상황들인데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다음 주에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가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경제 지표 물가 상승 뭐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다음 주에 이 고점을 좀 돌파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지켜보면서 13,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고 목표가를 13,500원 평균 단가를 한 이 정도로 대응을 좀 잡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13,000원 돌파를 하지 못하고 12,500원 이 부분들을 좀 이탈하는지 이 60일선들을 이탈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은 리스크로 우리가 좀 대응에 대한 여력들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지금 공매도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주가가 좀 빠진 모습들인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가와 기업 가치 개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 기업이 개선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을 제가 뭐 좋게 항상 뭐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들은 저도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좋게 브리핑을 드리긴 했기 때문에 뭐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응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대응을 잡아가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냉철하게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같이 함께 투자를 해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 종목을 좀 계속 이제 주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두산인프라코 거래 정지가 되면은 두산중공업에도 이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그 주식이 합병이 되면서 자금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때 되면 주식수가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두산인프라코랑 두산중공업이랑 괴리감이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됐어요. 두산인프라코가 오히려 지금 두산중공업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합병했을 때 부담은 좀 덜 하긴 해요. 이런 부분들로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좀 원상복구가 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올라갈 가능성들, 하락할 가능성들을 둘 다 열어둔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대응을 좀 잡아가자. 대응을 좀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대응을 잡을 수 있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여력이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바닥을 좀 닫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돌파를 했다, 이탈을 했다 명확하게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들을 같이 보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을 하면서 움직임을 판단을 해보고 방향성을 잡을 때 대응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잡아가자 그런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기까지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상단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한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4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9시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성창 기업지주 현재가 3,000원, 1차 목표가 3,090원, 손절가 2,900원. 9시 2분에 부국철강 현재가 5,200원, 1차 목표가 5,355원, 손절가 4,950원. 그리고 9시 4분에 한솔 로지틱스 현재가 3,650원, 1차 목표가 3,760원, 손절가 3,4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성창 기업 지주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수익 종목, 보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무리하게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쳐다보시기보다는 아직 오르지 못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으로 찾아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한서울 로지스틱스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 이렇게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부국철강이 되는데 자, 그 한솔 로지스틱스 성창 기업 지주 그리고 부국철강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이렇게 수익률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합산 수익률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것들 종합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당일 수익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추천을 드린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좀 단기 전문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종목으로 좀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